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0년차 트레이더가 말하는 조심해야 되는 섹터 혹은 조심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논해볼 예정입니다. 네네. 주식 10년 하면 대부분 한 20년 늙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젊으신 거 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으셨나 싶었거든요. 뭐 아직까지.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현 시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섹터가 있다 보십니까? 저는 저번 주 좀 말미쯤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게 2차 전지. 왜요? 일단 시장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시지만 뭔가 이렇게 대형주들이 막 열심히 가는 느낌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뭐 반도체가 열심히 가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가 또 열심히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도 열심히 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마냥 빠질 수는 없으니까 또 외국인 기관들이 2차 전지 섹터를 정말 많이 사줬었어요. 뭐 LG 엔솔, 뭐 포스코 케미칼, 뭐 SDI 이런 친구들을 많이 사줬었는데 목요일부터였나요? LG 엔솔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2차 전지는 뭐 먼 미래에 혹은 뭐 당장 뭐 전기차도 많고 하니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가 무너지면 안 됐었죠, 사실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LG엔솔이 꺾이기 시작을 하는 건 저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반도체도 이미 많이 꺾여 있고 바이오도 많이 꺾여 있고 자동차도 많이 꺾여 있는데 외국인들이 샀던 게 2차 전지였단 말이죠. 근데 뭔가 분위기가 바뀔 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유일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잘 활용하는 게 바로 공매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뭔가 많이 올라왔으니 밑에 있는 것들을 매수해주고 가 있는 것들을 공매도를 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았나 해가지고 좀 꽤 올라갔던 2차 전지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저번 주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섹터는 2차 전지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는 종목 안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거 무조건 존버해서 수익은 무조건 내고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 기업이 망하겠어? 그쵸. 이 기업은 손절 안 하고 무조건 존버하고 추매 하면 난 수익 낼 수 있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반대 사례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일단 뭐 삼성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중공업만 봐도, 그리고 뭐 조선주들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온갖 증권사에서 조선이 미래다 하면서 이제 조선주들을 강력하게 푸시를 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객장이라고 하죠, 예전에. 또 증권사의 창구에 가면은 이제 조선주 사야 된다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망하겠습니까? 막 이랬었는데 결국 거의 폭망했죠. 네, 그런 것처럼 물론 2차 전지가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돌맞겠죠, 당연히. 하지만 주식시장은 또 새로운 것에 맨날 반응하고 또 보다도 핫하고 뭔가 이거 좀 프레시한데? 라고 하는 것에 돈이 몰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존버해서 물 타는 때는 시간은 무한할 수는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물 타면 되니까. 하지만 죽기 직전까지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돈은 유한하고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트렌드에 맞춰가는 게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선주를 굉장히 좀 강하게 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곰곰이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5만 가지 증권사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 2차 전지예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최근에 추세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상승의 사이클은 대부분 2년에서 3년 정도면 그 하나의 섹터의 그 고점 프리미엄까지 다 찍어줬다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 대세 상승을 만들어준 초입의 시점 자체가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2차 전지를 필두로 끌어올렸었어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였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고점을 찍고 죽었고 여태까지 버티던 2차 전지가 지금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경계감을 가져야 되냐 안 가져야 되냐, 매수의 기회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보수적인 스탠스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섹터의 사이클로만 봤을 때에도 고점을 찍고 내려와주는 상황이고 메이저들의 수급 상황만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 사실 맞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대비해가지고 메이저들이 막 밀고 있었던 조선수들 밀 때 그때의 분위기랑 굉장히 또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 저도 굉장히 극히 공감하는 바예요. 이게 실제로 한 가지, 그러니까 특정 종목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한창 코로나로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됐을 때 온갖
진짜 매체에서 밀었던 게 삼성 전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삼성 전기를 최근에 뭐 검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5만 가지 뭐 경제 전문가, 주식 전문가, 증권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MLCC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뭐 산업의 쌀이다. 라고 해가지고 삼성전기를 진짜 엄청 밀었거든요. MLCC 관련주. 네. 네. 근데 그 지금 아마 두피님께서 차트를 첨부 해주시겠지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마우스, 블루투스 이어폰, 컴퓨터, 자동차 어디에 다 들어가는 게 MLCC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다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그런 거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 어디선가 계속 노래가 나오면 거기는 이제 노래는 언제나 끝날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MLCC 관련주 참 재밌죠. 저도 한참 MLCC 해가지고 이 부분 많이 받아줬었는데 요즘엔 쏙 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참 주식시장이 이래서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군들 만약에 정말로 나는 도저히 손절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물을 타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손절이라는 변수 자체를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죠, 사실. 계속 사놓고 이제 안 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러면 그 해결 방안을 원하는 건데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 시간이 약이다. 근데 시간이 약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것도 또 과거에 그 조선주에서 엄청 밀었던 게 바로 STX 중공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페노션 이런 친구들이 뭔가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12년째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뭐 산업 성장에 따라 좀 시기는 다르겠지만 진짜 기다림이 약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은 유한한데 시간은 무한하니 무한함에 베팅을 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과거에 제가 존버를 썼던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중 하나가 뭐냐면 동성제약입니다. 이제 좀 잘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 잘 잊을 수 없는 종목이죠. 그건. 그 종목은 저를 굉장히 고통에 빠뜨려줬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내 주식에 관련된 뷰를 또 바꿔준 종목이기도 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거든요. 솔직히 그 종목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로 이제 앞을 가릴 수가 없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상황에서도 계속 꿋꿋이 버텼다면 괜찮았을까? 물타기를 했으면 괜찮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손절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동성제약의 흐름을 보면 와, 한참 그때 빛으로 암치료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마지막 불꽃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때가 진짜 마지막 불꽃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과감한 손절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무리 불을 타도 안 되는 경우가 무조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 암을 치료한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오가 분위기가 좋았었고 실제로 그리고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이제 암을 치료하는 거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믿으면 안 되는 암이 포함된데 어떤 뉴스가 나왔어. 뭘로 암을 치료한대라고 해서 그 믿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빛이고 두 번째가 사멸 램프예요. 사멸 램프로 암 치료한다라는 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줄기세포는 네, 줄기세포도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러워서 사실 또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해서 하지만 사면 램프하고 빛은 거르고 와라. 네, 그건 무조건 그러니까 사멸 제가 지금 기억은 명확히 안 나는데 한번 뉴스에 네. 사멸 램프 치시면 관련주 한 2억에 나오거든요. 걔네들이 뻑하면 사멸 램프로 암을 치료한대요. 근데 그때가 한 4년 전이었죠. 바이오 한창 좋았을 때. 그리고 사멸 램프로 그쵸. 코로나도 사멸 램프로 코로나를 치료한다고 갑자기 또 그래가지고 그거 사멸의 사자만 보더라도 그 사멸은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오늘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재밌네요. 일단 뭐 좋은 경험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서 손절을 쳐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쵸. 사면 램프. 네, 사멸 램프, 빛,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 무조건 내가 물타기를 한번 탈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리스키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100% 확신을 가지지 않되 그래도 믿음은 좀 있어야죠. 그쵸. 분석을 근거로 하는 믿음은 뭐 나쁘지가 않으니까. 분석을 근거로 하는 믿음은 가지되 너무나도 맹신은 하지 말자.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뭐 깔끔하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섹터와 이런 종목군들이 과거에 무너졌었던 사례, 물타기를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존버는 괜찮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참고만 해보시면 더 많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